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팀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 전황 정리 브리핑 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의 여러 핵시설과 정보기관, 군부대를 주요 표적으로 삼고 대규모 공습을 시도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군은 2003년부터 이란 핵무기 연구 프로그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란 방위혁신 연구기구의 청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고요. 여기서 이란 방위혁신 연구기구장인 만수르 아스가리를 사살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이란 방위혁신 연구기구의 상위 부서인 이란군 군수부도 공격을 하였는데요.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연구소와 화학무기 연구개발시설, 원심분리기 생산시설도 공격하면서 광범위하게 핵시설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군은 법무부, 해군본부, 정보부, 이슬람혁명수비대 등 주요 정부기관 등에 대한 공습도 이어나가면서 이란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테헤란에 대거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사보타주 등을 하여 이란 내의 혼란을 자극시키고 있는데요. 가령 자폭 드론이 가득 실린 트럭들을 운반하여 이란 안에서 자폭 드론을 통해 주요 정부기관이나 군부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상수도관을 폭파시켜서 사회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혼란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군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수뇌부들과 방공망들을 사실상 다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는데요. 대낮에도 테헤란에 공격받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테헤란의 시민들이 테헤란을 탈출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포르도 연료 농축 공장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는데요. 만약에 이 포르도 연료 농축 공장을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은 안보적으로 큰 위협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당장 이스라엘이 공습하기 전까지 포르도 연료 농축 공장에는 핵무기 9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것을 보면 이란의 핵무장이 거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군은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연료 농축 공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이란의 핵무장을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정폭격만으로 이란의 핵개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핵개발을 완전히 막으려면 이란이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를 없애버려야 하는데 둘 다 현재 가능성은 없어 보여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기관도 공격을 하면서 이란 정부가 무너지게끔 유도를 하는 모습을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그 외에도 군수공장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시라즈에 위치한 전자산업단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란군을 위한 전자장비를 생산하는 공업단지였습니다. 레이더, 해군 전자장비, 항공전자 및 제어 시스템을 생산하곤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여기를 제재를 가할 정도로 꽤 규모가 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이곳에 대한 공습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인근에 있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도 공습을 가하면서 군수공장에 대한 공격을 진행시키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도 이어나갔습니다. 테헤란 북서쪽에는 석유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 석유 저장고에는 11개의 저장 탱크가 있는데요. 이 11개의 저장 탱크에만 3일치 연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석유 저장고를 공격한 것입니다. 또 테헤란 남부에 샤르레이 정유소도 있는데요. 이 정유소의 경우에는 이란 최대 규모의 정유소입니다. 근데 이곳에 대한 공격도 이어나가며 이란 내부의 에너지 위기도 자극시키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전력 부족과 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고요. 이전에도 에너지 부족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져서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었다고 말한 것을 보아 이란 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2차례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총 8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꽤나 줄어든 모습이 보입니다. 첫날 공격했을 때는 200발 정도를 발사를 했지만 지금은 80발밖에 발사를 안 하였죠. 첫 번째 공격에는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지역을 공격했고요. 두 번째 공격은 이스라엘 중부인 텔아비브 지역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란은 탄도미사일 공격과 더불어 드론 수십 대를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란의 전략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들이 드론에 집중하는 사이에 탄도미사일을 대거 발사하여 탄도미사일이 제대로 낙탄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탄도미사일이 텔아비브 남쪽 바티암에 낙탄하여 이스라엘의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이파 지역에는 정유소와 항구에 낙탄을 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스라엘도 이러한 공격이 문제인 게요, 요격미사일이 무한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나름 머리를 쓴 것이 주요 시설에 날라오는 탄도미사일에만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게끔 전략을 조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막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대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파괴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현재 이란 서부 영공의 경우에는 대공권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 서부 지역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찾아다니며 미사일 발사대를 제거하고 있는데요. 또 미사일 저장고도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지도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고 관련 요인들도 공습을 통해 사살하고 있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미사일 전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원래 이란은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1000발을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이러한 공격으로 인하여 첫날에는 200발밖에 발사를 못하였고요. 6월 15일에는 80발밖에 발사를 못하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란의 미사일 전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이란 민병대 및 친이란 세력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후티 반군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로켓 몇 발을 발사하는 정도에 끝이 났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후티 반군이 그나마 부담스러운 상대인데요. 후티 반군은 최소 3차례 정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고요. 드론 3대를 발사하여 이스라엘군을 계속해서 공격해왔습니다. 이란과 후티 반군이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란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피해는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3일차 전황정리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